안녕하세요. 원호흡 분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금방 끝낼게요. 오래 안 걸립니다. 분필이 없네요. 다른 거는 뭐 다 똑같습니다. 이제 통합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암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찢어졌나요? 오늘 제 거랑 바꿀까요? 괜찮나요? 제가 무조건 이제 암기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선 기본적으로 이 통합과학은 이제 문과 성향의, 원래 이제 만들어진 배경이 문과 성향의 학생들한테 좀 과학적 지식을 좀 증가시켜주자. 이게 메인이지, 이과 성향의 학생들한테 뭐 과학적 지식을 뭐 증가시켜주고, 통합과학을 잘하면 내년에 가서 2학년 때 뭐 원과목을 잘하게 도움을 주자, 뭐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통합과학을 잘한다고 해서 원과목을 잘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학기 때 경험을 해봐서 알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때 뭐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운동량, 충격량 이런 걸 했었었는데, 학교 기출문제를 보시면 그냥 아주 평이한 기본적인 문제가 등장합니다. 사실상 그 개념 자체가 고1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물리 1에 들어가면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레벨이 조금 달라지는 건데, 전체적으로 요즘 통합과학의 추세가 이렇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게 과탐이라는 게 크게 이제 물화생지 이렇게 크게 네 과목으로 나누는데요. 통합과학은 여기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지식을 문과 성향 학생들, 일반적인 학생들한테, 과학을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한테 지식을 조금 증가시켜주자. 이렇게가 만들어진 게 이제 통합과학이라서 좀 영역을, 예전에 융합과학이라는 것은 여기서 조금 밑에까지 가는데 요즘 통합과학은 조금 영역을 위쪽으로 넓힌 겁니다. 일반 우리 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게끔. 그래서 책을 보면 나름대로 참 재밌습니다. 책만 가지고 공부하면 안 됩니다. 문제를 못 풀어요. 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습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자습서는 통합과학 수준에서 원 과목과 연결되는 혹은 투 과목과 연결되는 부분의 개념을 가져오다 보니까 자습서를 보면 이렇구나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만 봐도 문제를 잘 못 풀어요. 뭔 말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요새 이 동네 통합과학의 분위기가 어떤 수준이 어떠냐면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통합과학의 수준에 해당하는 문제는 다 내는데 이렇게 되면 애들이 다 100점이거든요. 1등급이 없잖아요. 그래서 살짝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요 정도 선까지는 조금 내려갑니다. 그래서 원과목은 아닌데 원과목의 기본에 해당하는 문제 정도까지 조금 내다 보니까 살짝 통합과학의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요거를 누가 더 잘 맞추냐에 따라서 조금 1등급이 결정이 되냐,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나 틀렸는데 2등급 나왔어요. 뭐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애들이 학교에서 처음 하다 보면, 작년에 이제 처음인데 작년에 처음 내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평이하게 있는 그대로 통합과학 수준의 이제 시험들 내다 보니까 애들이 다 100점인 거야. 막 전체 인원수가 400명인데 100점이 막 20명 나오고 이러면 1등급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난이도를, 전체 대부분 학교 난이도를 조금 증가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지만, 전체적으로 통합과학 수준 문항 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요, 한 70%는 일반적인 문제 스타일이고 나머지가 30%인데 이 30% 중에서 응용하는 건 공부를 조금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나머지 15% 정도가 심화라고 하는 과목은 이렇게 원과목하고 연결되는 케이스는 이제 사실상 혼자 공부해서는 맞기가 힘든 케이스죠. 근데 이제 2학기 부분에서는 세와 여고가 어디를 이제 시험을 보냐면, 물리, 화학, 생명, 지구가 이렇게 나눠서 다 이제 제가 대충 예상 지역을 봤는데, 핵심이 되는 과목은 화학일 겁니다. 2학기 중간에 핵심은 화학인데, 화학을 먼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요 화학 파트는 산화 환원 반응부터 시작을 해서 산염기, 그 다음에 중화 반응인데,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똑같이 나와요. 심지어는 2학기 중간고사라는 시험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얘네가 공부를 했는데 당연히 다 까먹었겠죠. 하지만 중3 때 배웠던 이게 산과 염기의 통합과학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산화 환원 반응을 하나만 좀 설명을 해보면요,
중학교에서 산화환원 반응의 핵심은 산소입니다. 중학교에서는 산소가 어떻게 산소를 누가 가져갔냐 누가 잃어버렸냐를 가지고 산화환원을 나눠줬는데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소를 가지고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이제 전자를 누가 얻었냐 잃었냐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요게 조금 살짝 학생들이 배우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일반 화학 반응식에서 이온 뚝뚝 떼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우선 그 반응식을 딸딸딸딸 외우면 다 될 것 같지만 사실상 대한민국의 화학 반응식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걸 다 외운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반응식이나 자습서 제가 설명해준 반응식을 가지고 아 이렇게 나뉘어지고 설명이 되는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이게 과학은 외우는 것보다 사실상 이해하는 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A는 B가 됐을 때 A가 B가 된답니다라는 결과는 대부분 이제 문제에서 주고요. A가 B가 될 때 이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니네가 찾아봐라가 이제 통합과 과학의 어떤 주된 이제 목적이니까. 그래서 우선은 전자 쪽에 조금 포인트를 주고 이게 좀 쉽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산염기 반응하고, 산염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다. 산이란 뭐 이런 거, 뭐 레몬 생각하면 뭐 이렇게 막 이런 맛이나 어떤 산의 특성 나타날 거고, 염기는 비누 생각하면 이렇게 특성 나타날 건데, 그거는 이제 웬만하면 다 맞습니다. 그냥 외우면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중화 반응을 하게 되는데, 중화 반응은 이제 이온수 그래프라던가 뭐 온도 그래프라던가 어떤 비커에서 반응하는 이런 이온의 개수가 어떻게 되겠냐, 그 다음에 무슨 뭐 산성이겠냐, 염기성이겠냐 물어보는데, 여기가 낚시가 너무 하기에 좋아요. 엄청나게, 제가 낚시를 잘 모르는데 미끼를 좋은 걸 쓰면 쓸수록 물고기가 잘 물린답니다. 그 좋은 미끼에 해당하는 게 여기 중화 반응일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외워주고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주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낚시에 다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모님들 이렇게 딱 오셔서 얘기하겠지만 하는데, 통합과학은요 50%는 과학인데 50%는 국어예요. 이게 말장난이요. 저도 이렇게 문장 읽다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뭐 A에 대해서 B보다 C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이거 저희 이과 쪽에서 너무 힘든 거거든요.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와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뭐 50%는 과학이고 50%는 국어 문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에 정확하게 이해해주고 시험 볼 때는 천천히 풀면 됩니다. 100% 시험 다 보면 애들이 15분에서 한 많게 나오면 20분 시간이 남아요. 그럼 막 이렇게 풀다 보면요, 낚시에서 언어 쪽에 문제가 생겨 이거 맞았어 하고 딱 넘어가는데 사실상 잘못 읽어서 틀린 부분은 다시 봤을 때도 안 걸립니다. 왜냐면 이건 틀렸다고 생각 안 하니까. 다시 보는 건 애매한 걸 다시 보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주면 어차피 시간 다 남으니까 이거는 이제 저랑 문제풀이하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연습하는 거고요. 화학은 조금 이제 좀 메인이 될 건데 좀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지구과학 파트일 건데요. 요 지구과학이 제가 이제 써드렸지만 고3 학생들이 이게 개정되기 전에 고3 학생들이 배웠던 지학,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이 배운 지구과학에 뭐 아시겠지만 수렴형 경계, 뭐 발산형 경계, 대륙판, 해양판 이런 파트입니다. 이게 통합과학에도 있지만 지구과학, 현재 지구과학 1에도 있고 고3 애들이 배우는 지구과학 1에도 있습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문제가 전혀 다릅니다. 통합과학 문제는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쉽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애들이 다 맞아요. 소위 말하는 변별력이 안 생기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예전에 융합과학일 때도 그랬고 그 예전에 통합과학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파트는 대부분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신 문제나 수능 모의고사 문제나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능 모의고사 문제가 이제 결과적으로 변별력 있는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단순 암기 파트로는 절대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해양판과 대륙판이 섭입될 건데 그냥 섭입되는 건 시험 문제 교과서에 있는 그림은 다 학생들이 다 풀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계지도가 나올 건데 제가 무슨 뭐 지리 선생님도 아니고 세계지도를 어떻게 다 그리겠습니까? 여기에 여러 개의 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일본은 안 그래도 되겠지만, 여기 이제 미국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가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이제 알래스카 쪽에. 어떤 케이스냐면 여기에 이제 호상열도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가 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땅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땅이고 여기가 바다인데 시험 문제는 여기 바다를 딱 줘요. 하지만 판은 요 땅하고 바다하고 이렇게 경계선에 판이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하나의 대륙판인데 위치를 바다를 딱 줘요. 이래 놓고선 여기는 해양판이냐 대륙판이냐라고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바다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해양판 이렇게 생각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다이지만 대륙판에 속해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대륙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 전 세계 지도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세 군데가 있어요. 이 세 군데는 각각 애들이 많이 익숙하게 봐야 됩니다. 익숙하게 보고선 해양판, 대륙판 찾는 방법, 그 다음에 경계선에서 누가 밀도가 크고 작고 찾아내주는 건지는 많이 익숙하게 보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많이 보게 해주고 문제 많이 풀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범위가 이게 교과서로 한 4장 정도가 나옵니다. 요 직권 변화가 한 4장 정도가 나오는데 내용은 이제 고3 학생들한테 설명하는 내용은 3시간짜리 한 타임입니다. 한 타임에서 1시간 반 정도? 한 타임 반 정도? 그러면 이제 통합과학 하는 학생들은 사실상 3시간 갖고는 택도 없겠죠. 근데 이걸 다 설명하기엔 시간이 우리가 넘쳐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해주고 나머지 문제 풀이할 때 얘네들은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것만 잘 보여주면 크게 걱정될 건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 물리 파트는 요번에는 거의 메리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전환인데 에너지 전환은 많이 그냥 외워주면 되는 거고 제가 여기다가 에너지 효율 계산하는 것이 있으면 에너지 효율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을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어치 넣으면 실제로 자동차가 운행하는데 그 사용한 기름은 한 20% 많으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공급한 휘발유가 10,000원어치인데 내가 20% 20,000원어치밖에 2,000원어치밖에 사용 안 했어? 그러면은 뭐 공급한 에너지 10,000원분에 2,000원 곱하기 100 해주면 뭐 효율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려나 모르겠지만 연력학 2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효율이 등장하는 건데 이거는 설명을 하진 않을 것 같지만 만약에 하게 되면 제가 기본적으로 따로 시간 내서 연력학을 설명해 주면 되는데 요거의 특징이 조금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뭐 세화요고 뭐 저기 앞에 뭐 서문여고 다른데 뭐 기타 등등 여고의 특징이 과학을 가르칠 때요 어렵게 가르치지가 않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어렵게 가르치진 않는데 시험 문제는 쉽게 내질 않아요. 이게 되게 지금 그런데 좀 이게 배려라고 하는 건 학교에서 이제 저도 잠깐 학교에 있었지만 학생들을 배려할 때 수업 난이도를 하는데 요거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제 난이도를 조금 쉽게 설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세요. 전체적으로 아마도 문과적 성향 학생들이 많다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문제를 쉽게 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100점이 나오니까 등급 안 나와서 나름대로 어려운 문제를 일반적인 학교에서 20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를 한 2~3문제를 낸다 그러면 요거는 어려운 문제 똑같이 2~3문제 내지만 그 어려운 문제보다 살짝 밑에 것들을 조금 많이 내요. 문항수가. 그래서 좀 그런 류의 문제를 많이 풀어내주면 크게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 풀고 적용시켜주는 건 제가 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시간 백지노트라는 거를 합니다. 물론 시험도 보겠지요. 근데 통합과학은 테스트를 보는 문제 푸는 그것보다도 저는 백지노트를 조금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중화 반응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하나를 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A4 한 장 딱 나눠주고서 중화 반응에 대해서 써라, 뭐에 대해서 써라.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제가 문제를 내주면 중화 반응에서 써라. 뭐 중화 반응은 뭐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물이 되는 거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했던 산 집어넣고 묽은 염산에다가 수산화철을 집어넣었을 때 이온수의 변화 본인이 다 그려주면 되고 이온수와 부피에 따른 부피 농도 그래프 그려주면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그려주는 건 즉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제가 다 쓰게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저 공부했어요. 지난주에 배운 거 공부했어요. 어떻게 공부했니? 한 2번 읽었어요. 무슨 공부를 했다는 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테스트를 보면
애들이 학원 오기 전에 이렇게 막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충 10문제 기본적인 테스트는 수업 전 테스트는 기본적 문제이니까 웬만하면 7, 8개는 다 맞아냅니다. 근데 이렇게 지난주에 배웠던 외운 거를 써라라고 얘기하면 두세 번 읽은 학생들은 장담 먹었는데 한 개도 못 씁니다. 한 개도 못 씁니다. 시험 기간에 내가 점수를 잘 맞고 다른 애들보다 공부를 잘하고 높은 점수를 맞겠다는 얘기는 어디서 결정이 나는 거냐면 메인 과목이 아니라 기타 나머지 과목입니다. 국영수, 수학 같은 걸 빨리 끝내주고 실제 시험 기간에 내가 다른 학생들이 3, 4시간의 시간 투자를 할 때 나는 1, 2시간만 투자하고 나머지 2시간을 다른 과목에 투자를 하는 게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데 통합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짝짝짝짝 외워줘야지만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아 얘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나머지 문제 풀 때는 시간이 별로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백지노트는 할 때 제가 퍼센테이지로 합니다. 퍼센테이지로.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챕터를 제가 혼자 집에서 다 백지노트를 한번 써보게 다 합니다. 백지노트를 쓴다라는 건 뭐 과학뿐만 아니라 나머지 과목도 다 이제 암기 파트는 이제 해당 사항이 다 같은데요. 쭉 예를 들어서 제가 원호 범위입니다. 저 원호 범위에 대해서 써라라고 얘기할 때 원호 범위 쌤이 키가 커요, 뭐 잘생겼어요, 뭐 이렇게 쭉 쓰다가 갑자기 딱 막혔어요. 밥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에 대해서 쓰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딱 못 쓰겠는 거야. 그럼 저는 그 밥을 얼마나 먹는지에 대해서는 이 개념을 모르는 겁니다. 그럼 얘는 거기를 다시 공부하면 돼요. 내가 어디를 모르는지를 찾아낼 때 가장 중요한 게 백지노트인데 이 백지노트를 잘 활용해서 제가 이제 학생들 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주고 이제 잘 케어를 해줄 거니까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건 이게 끝입니다. 2학기는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 포인트 과목 아까 말씀드린 화학 쪽에 조금 포인트를 둘 거고 나머지 부분은 백지노트 이용해서 외우게 되면 이제 웬만하면 집에 보내드릴 거고 못 외우면 사실상 전 개인적으로 집에 보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비싼 수강료 내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공부 애들이 다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